저는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 재수생입니다. 제 성격 때문에 너무 고민되는데 저는 극내향형인 찐따 스타일이라 대학교에 가면 MT도 가고 술자리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 많은 자리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그런 자리는 생각만 해도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숨막힘을 느낍니다. 저 같은 극내향형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외향적으로 고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왜 MBTI가 I형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걸 안 좋게 생각하고 좀 바꾸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을 왜 찐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찐따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찐따. 자,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찐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 조용하고 말이 없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다소 존재감이 없는 한마디로 공다리님이 본인을 지칭하듯이 내향인 거기에 극내향인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찐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고 키가 작고 꾸밀 줄 모르고 옷을 잘 못 입고 피부가 안 좋고 말을 잘 못하는 외적으로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또한 찐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찐따는요 성격이 내향적이고 외적으로 어수룩한 그런 분들이 찐따가 아니라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눈치 없이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고 피해를 주고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도 안 하는 인간들 이게 진짜 찐따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사실 진짜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나 정서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혼자 이상한 이야기에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혼자 낄낄대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온라인에서는 악성 악플러들이죠.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쓰고 나와서 남까대는 그런 사이버 레카이들. 한 번은 어떤 여자분께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성인이 된 지금에도 무언가 애정 결핍이 있어요. 남자친구만 사귀면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언젠간 날 떠날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또 감독님들께서 댓글로 또 좋은 이야기 해줘요. 아,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공감되네요. 빨리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댓글을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찐따 새끼가 애비 뒤진 게 자랑이냐? 넌 절대 결혼하지 마라. 크크크 그런 댓글을 쓴 놈이 있었어요. 저 웬만하면 그런 댓글에 대응은 안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댓글로 쌍욕을 했습니다. 야 이 XS야 너 나랑 통화 좀 하자. 이메일로 네 번호 좀 보내봐 했더니 싫은데 병신아 크크 하면서 댓글 지우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공감 능력이 제로인 애들 통화 좀 하게 전반 달라니까 그제서야 댓글 삭제하고 도망치는 거 보세요. 이런 인간들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한마디도 못하는 놈인데 익명 뒤에 숨어서 남 상처 주고 낄낄거리면서 웃는 이런 병신들 이게 진짜 찐따 같은 놈들입니다. 뭐 온라인상이라서 이해한다 치고 현실에서 하는 진짜 찐따 같은 행동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눈치 없게 행동해서 불쾌감을 주는 사람인데 이런 인간들은 꼭 자기를 이런 식으로 포장해요. 아 나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라 네가 좀 이해해. 나 원래 좀 가식이 없고 좀 쿨해. 나 아기가 없어 아기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만만해 보여서 초면에 반말하거나 막말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반말이어도 기분이 안 나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한번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기름을 넣어주시면서 아 날씨가 정말 덥다 그지? 네 정말 덥네요. 이런 날에는 바닷가에 가서 소주 한잔 탁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많이 놀아. 나이 먹으면은 힘들어서 못 놀아. 아이고 지금도 젊어 보이시는데요 뭘. 나 6학년 5반이야 왜 이래. 에이 4학년 5반 같으신데요 뭘. 그분이 비록 초면에 반말하셨지만 제가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유쾌한 어르신 덕분에 정말 기분 좋게 기름 넣고 왔었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랑 많이 대화를 해보거나 상대를 해본 분들 혹은 눈치가 좋고 센스가 좋아서 사교성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같은 반말이어도 기분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말이 아닌 존댓말인데도 그 사람이 내뿜는 특유의 불쾌한 유쾌함과 또 그것을 자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정색하게 만드는 독특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전에 아는 형들하고 모인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분이 오셨는데 전 당연히 제가 아는 형들하고 친한 분이니까 저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대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엔 저한테 예의를 갖추면서 하더니 제가 계속 나를 낮추니까 이 사람이 슬슬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80년생입니다. 80? 뭐 내 동생보다 어리시네. 지금 무슨 일 하시는데? 지금 목수하고 있어요. 목수? 그 노가다? 그렇게 안 생겼는데 노가다 하고 있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는데 제 성격을 알고 있는 친한 형이 중간에서 야 너 말 좀 가려서 해. 노가다가 뭐야 임마. 오바해서 하하하 크게 웃더니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오해하지 마요. 내가 원래 성격이 좀 솔직한데 악의는 없어요 절대. 미안. 그 무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호탕하게 유쾌한 척 하하하 크게 웃었지만요 이것조차 너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이상한. 그 다음부터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사람 눈도 안 마주치고 차갑게 대하니까 자기도 싸움을 느꼈는지 그때부터 나한테 정중하게 대하면서 계속 살갑게 말 걸더라고요.
저는 이런 인간들이 진짜 찐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건 정말 내공이 있고 남자답고 멋진 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 하나같이 예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굽힐 줄도 알아요. 게다가 쓸데없는 기싸움도 걸지 않아요.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예의 있고 자신을 굽혔던 분은 격투기 선수 명현만 씨였습니다. 이렇게 뵙자마자 몇 마디 했는데도 정말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려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예전에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주최하시는 독서 모임에 갔다가 만난 분이 계신데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심이 있고 매너가 있고 아 진짜 교양이 있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면서 느낀 분이 있는데 독서 모임이 끝나고 마침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1시간 동안 같이 택시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해본 누군가의 대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고 고개가 절로 숙이게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형님에게 그분 뭐 하시는 분이냐고 여쭤봤는데 모 대학교의 총장님이시고 집안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재력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신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고 자신을 낮추는 분이 진짜 멋진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급은 아니지만 저 또한 초면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이고 뭘 다 떠나서 정말 친절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공이 있는 분이라면 나의 이런 행동에 더 나은 예의로 보답하면서 서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올려주면서 계속 좋은 인간관계로 지낼 수 있는데 반면에 진짜 찐따놈들은 이렇게 자신을 조금 낮추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잖아요. 어라 나한테 숙이고 들어오네? 그럼 조금 올라타 볼까 하면서 슬슬 건방지게 굴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찐따들은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압도해보거나 이겨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게다가 상대방이 나보다 덩치가 좋고 강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는데 나한테 숙이고 들어온다. 이런 찐따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찐따들은 평생 살면서 패배감만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수록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숙이고 들어오는 상대방을 누르려고 깝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행동을 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죠. 아 이놈 찐따구나. 나의 힘을 조금만 보여줘서 깝치지 말게 해줘야지 하면서 약간의 에너지만 발산해주면서 그 찐따를 다시 못 가불게 깨갱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때 그 찐따는 뭐야? 아까 나한테 숙였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지? 화났나? 하면서 그때부터 또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기한테 세게 하지 말라고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춰줍니다. 이런 놈들이 진짜 찐따 놈들인 거지 사연 주신 공다리님처럼 성격이 내향적이고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하고 그런 분이 찐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 MBTI는 INFP예요. 저도 내향적인 성향이고요. 공다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술자리나 MT는 본능적으로 불편해서 안 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클럽 DJ를 했다고 해서 완전 외향형으로 알고 계신데 저는 제가 하는 공연을 마치고 나서 클럽에서 하는 뒤풀이 파티 이런 거 안 가고 그냥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 데가 불편해요. 전 솔직히. 저 완전 극 내향형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공다리님이나 저 같은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성향인지 그 내향적인 성격이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